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튜디오 조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나무리입니다. 스튜디오 조세 감독 송재원입니다. 저희 스튜디오 조시라는 회사는 그 일반적인 종합 광고 대행사와 프로덕션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이 모두 뭉쳐서 기획부터 이제 끝 마무리까지 모두 함께 탄탄하게 진행하는 그런 회사고요. 네. 말씀 주세요. 네. 네. 저희 둘은 원래 제일기획에서 카피라이터와 아트 디렉터로 근무를 하다가 2016년에 독립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대행사부터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있는 구조를 만들면서 기획부터 제작까지 직접 다 하고 싶다라는 욕망으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독립대행사 상황을 잘 몰랐어요. 이게 약간 제일기획에서 일을 시작했다 보니까 거기가 좋은 줄 모르고 그렇잖아. 사람이 처음부터 너무 좋은 거 받으면 좋은 줄 모르고 그냥 괜한 나가면 더 좋겠지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고요. 무식하면 용감했어요. 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뭐지? 저희가 되게 인력 구성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되게 멋진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회사를 하면서 좋은 건 창업한 이후에 되게 좋은 거는 저희가 원하는 저희가 되게 바라던 꿈꾸던 스태프들과 친구들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고 그걸 저희가 연봉으로 꼬실 수 있다라는 거가 제일 만족스럽습니다. 어, 이름은 어떻게 지었었죠? 그때 제일기획 재직 당시에 저희가 타이포 잔치라는 타이포 비엔날레에 참가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스튜디오 조시라는 이름을 썼고요. 사실 그 전에 이제 제일기획 다니면서 그 페이스북에 유머 페이지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게 좆대로 만드는 광고라고 하고 이제 그 좆을 히읗 받침으로 해서 저희가 회사에서 할 수 없었던 혹은 회사에서 절대 받지 못하는 그런 컨셉의 광고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했고 그게 생각보다 뭐 바이럴이 되면서 이게 우리가 만드는 게 먹히는구나, 반응이 있구나, 근데 훨씬 재미있네, 둘이 같이 하는 게 시너지가 있네,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그때 이제 창업을 결심하게 됐고 좆대로 만드는 광고 스튜디오 좆으로 페이지명을 변경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가 약간 오늘 주제랑도 맞닿아 있는데 한창 광고가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조금씩 이제 막 댓글 같은 게 달리던 그런 시즌이었어요. 사실 TVC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시대에는 댓글이라는 게 사실 없었잖아요. 광고에 있어서. 근데 당시 저희 팀에서 운영하던 광고는 그렇게 사실 광고도 많은 종류의 이제 역할이 있는데 꼭 댓글이 달려야만 좋은 광고는 아니잖아요. 다른 역할을 하는 광고도 있고. 다만 당시 저희는 저희 광고도 사람들이 막 좀 댓글을 막 달고 퍼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하기에 이제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는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당시 시대 상황, 당시의 흐름이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조금씩 광고계로 진입하던 시기였거든요. 예를 들어 좀 인플루언서란 말도 없었고 그 사람 이제 팔로워드가 많은 뭐 유튜버가 됐든 네이버 블로거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대행사를 통해서 그 어떤 브랜드의 리뷰를 한다거나 그때는 뭐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라는 문구를 써야 할 의무도 없었고요. 그런 시기에 그분들이 만드신 그런 컨텐츠나 리뷰성 광고들이 훨씬 반응이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막 수십 명이 혹은 뭐 100여 명이 만든 그런 웰메이드 광고보다 그게 소비자들의 반응을 훨씬 이끌어내고 회자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걸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저걸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잘하고 싶다라는 마인드가 생겼고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회사를 뛰쳐나갔습니다. 사실 저희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스튜디오 조 B급만 만드나요? 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B급을 지향한 적은 없고
지금 이 시대에 댓글을 달게 하기 용이한 톤앤무드 중 하나, 장르 중 하나라고 사실 판단하긴 해요. 그래서 시대가 지나면 저희도 바로 뒤집어야죠, 사실은. 근데 현재 지금 그런 상황이고, 사실 다른 측면, 뭐 감동적이거나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댓글을 달리게 할 수 있으나 아직 저희의 능력 자체가 다른 쪽으로 재밌는 쪽으로 하는 게 저희 능력 발현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스탠스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광고주 분들도 그런 걸 많이 요청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일단 댓글 문화 자체가 이 커뮤니티 문화에서 출발을 했고 커뮤니티에서 인기 베스트 게시글로 올라가는 것들의 대부분들이 B급 문화를 토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하는 편이 만드는 것들도 그렇고 반응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이 좀 깔려 있고요. 근데 사실은 회사 나올 때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당시엔 그냥 댓글 달리니까 부럽다 이 정도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댓글이 약간 KPI가 된 시대잖아요. 조회수는 사실 매체비를 많이 쓰고 매체비에 따라서 비례해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가 KPI라기보다는 요즘 시대는 사실 댓글이 몇 개 달렸냐, 나아가서 자연 바이럴이 몇 개 됐느냐, 약간 그게 KPI가 되는 시대가 되어서 약간 그런 거예요. 좋아해서 나왔는데 숙제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저희는 조회수 대비 댓글이 얼마나 나왔는지 혹은 뭐 좋아요가 얼마나 눌렀는지 이 비율을 꽤 유의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조회수가 10만 회가 나왔다고 하면 그 중에 뭐 댓글로 전환된 시청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게 댓글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많이 달렸으면 이번 광고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겠구나라고 초반에 좀 예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또 퍼가서 커뮤니티나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날라져서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게 저희가 만든 제작물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구나, 이게 광고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댓글이 달린다는 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 숫자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브랜드를 가지고 그 시간만큼은 노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저희 뭐 그냥 유튜브 컨텐츠를 볼 때도 댓글 보면서 보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댓글이 재밌어서 보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도 헤드라인 보고 먼저 댓글부터 보거든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 영상이 들어갔을 때 그걸 그냥 관찰자적 시점에서 소비자분들이 보고 지나치시는 게 아니라 참여해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간다는 거는 되게 브랜드 입장에서 되게 유의미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유의미한 행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게 만들 것인가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회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체비로 만들 수 있는 건데 그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댓글이 안 달리면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알 수 없는 정보인데 댓글이 달림으로써 이 컨텐츠가, 이 광고가 어떤 영향을 끼쳤고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는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지표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례로 일본 만화 잡지 점프나 챔프 같은 곳에서 보면은 애독자 엽서 같은 이제 그런 장치가 있잖아요. 그 인기의 척도를 가늠하는 것도 그 애독자 엽서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에 따라서 작가의 이제 연봉이나 개편할 때 순서가 어떻게 배치되느냐도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수면 위로 나오는 이 소비자들, 시청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고 저희는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댓글을 다는 소비자분들의 성향별로 좀 저희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 회사가 6년 차고 6년 동안 그래도 댓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달려오다 보니 이런 성향의 댓글 카테고라이즈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영상 기획을 할 때 이런 컨텐츠를 기획했을 때는 이런 카테고리의 댓글들이 달릴 수 있겠구나까지 생각해서 지금 작업을 하는 편인데
요즘 가장 두드러진 거는 광고 잘 안 하시는 분들, 그렇죠? 음. 광고 프로세스를 잘 알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게 정말 신기해요. 사실 저희는 광고 말고는 다른 직업을 잘 모르거든요. 하나도. 근데 어쩜 이렇게 아실까? 예를 들면 그 자신이 좋아하는 모델이 광고 모델로 나왔을 때 재계약을 할 수 있게 북돋는 댓글이라든지 뭐 트위터나 뭐 이런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좋아하는 모델, 배우 혹은 셀럽이 이 브랜드에 적합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 캐스팅 해주세요. 네, 계약을 맺어주세요라고 영업하는 댓글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재밌는 게 그분들이 방금 감독님이 얘기하셨던 거 되게 단순한 접근이고 더 머리를 쓰시는 분들은 아, 이 브랜드가 이 모델을 써서 이 브랜드가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졌군요. 재계약이 필요하겠어요. 같이 단순히 내가 그 사람의 팬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모델이 브랜드에 도움이 되잖아 라고 댓글을 막 달아주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브랜드의 긍정적인 효과 멘션이 같이 달리면서 브랜드 입장에서 되게 기분도 좋고 자산이 될 수 있는 댓글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팬에서 넘어가서 더 재밌는 건 요즘 분들은 대행사라는 이름도 알고 프로덕션이라는 용어도 알고 광고주라는 용어도 아시더라고요. 그게 전 진짜 너무 신기해요. 이걸 어떻게 아시는지. 그래서 막 광고주분은 이런 걸 칭찬하고 대행사분은 이런 걸 칭찬하고 연출하신 프로덕션은 이런 걸 칭찬한다. 라고 약간 구분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부분.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도 프로세스 아는 것도 신기하시지만 하나하나 그 댓글에 담긴 칭찬의 의미가 다 브랜드를 향하기 때문에 그건 역시 되게 재미있는 자산이 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카테고리에도 몇 가지 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광고했던 제품 사러 갑니다. 그쵸, 맞아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달면 되는 거죠? 그것도 맞아요. 되게 재밌는 게 흥행하는 영상들에는 똑같은 댓글이 무조건 있어요. 뭐 있더라 또 이 광고 기획자 승진 각이다. 맞아요. 포상 각이다. 각이다. 뭐 휴가 줘라 뭐부터 해가지고 성과급 주세요. 네.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유행하는 댓글들이 있다는 것도 광고 댓글에 있어서 유행하는 댓글이 있다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고 그것 중에 되게 수혜를 많이 받았던 게 사실 1일 1강인데 1일 1강 덕분에 광고들이 수혜를 많이 받았죠. 그렇죠? 저희 회사에서도 수혜 많이 받았던 게 작년에 온에어 됐던 클레브 불 좀 꺼줄래 광고인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1일 1강이 유행하고 한 2, 3개월? 한 달인가요? 한두 달 정도. 그 정도 뒤에 나왔더니 대부분의 댓글이 1일 1클 하러 왔습니다. 라는 댓글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우선은 광고에 달리는 댓글에 유행어가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이데 그런 유행하는 댓글들을 감안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도 되게 유의미한 작업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당시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클레브 만들 때는 1일 1클을 생각하고 만들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점이 재밌는 거죠. 저희가 기획하고 제작한 사람들의 의도를 플러스 알파해서 소비자나 시청자들이 그 댓글 달면서 놀기 시작하고 거기서 새로운 또 파생된 코드나 문화가 생성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클레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다른 측면의 댓글들도 되게 많았는데 클레브는 사실 세계관 기획적인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였어요. 저희한테. 저희는 그 세계관을 만든다는 게 댓글을 달게 하고 소비자가 브랜드에 깊숙이 관여하게 하는데 되게 중요한 관점 중 하나라고 판단하는데 그 세계관이라는 게 되게 멋있는 단어지만 사실 저는 되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브랜드 입장에서 브랜드가 꿈꾸는 세상 자체를 멋있게 꾸며서 재현하는 것이 사실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울러 올라가면 그 브랜드의 대표님, 그 회사를 만든 대표님이 이 제품들을 기획했을 때 어떤 세상을 꿈꾸고 만드셨느냐가 세계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되게 쉽게 설명하면 이마트에서 쓱배송을 만들 때는 쓱배송 바구니가 집 문 앞에 놓여져 있는 게 정말 행복한 세상을 꿈꾸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마트는 저희가 일해본 적이 없어요. PPL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난 저명한 예시인데요. 그런 식으로 뭔가 그냥 꿈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클레브라는 브랜드를 만났을 때 딱 꿈꿨던 게 그거였어요. 클레브가 발광하는 램 제품을 파는 브랜드예요. 근데 램은 컴퓨터 본체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사실 껍데기가 유리가 아니면 보이지가 않아요. 발광하는 램이. 그래서 이건 정말 하드코어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인데 이걸 어떻게 광고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이런 세상을 만들면 되겠다. 분명 이걸 만드신 대표님은 불이 빛나는 램에 모두가 열광하는 세상을 꿈꾸셨을 테니 그냥 모두가 그거 자체 열광하는 필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T1분들과 그런 영상을 찍었던 거예요. 막 불 좀 켜줄래? 라고 말을 하고 빛나는 램을 들고 있고 램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고 이제 거기에 그 세계관에 소비자가 빠져들다 보니까 당시 클레버의 댓글이 지금 몇 개 달렸죠? 14,000? 14,000개. 사실 지금도 달리고 있어서 지금 16,000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의 댓글들이 다 그 발광 램 자체에 자신들도 세계관에 빠져서 그거에 되게 열광하는 댓글들이 정말 많았어요. 뭐 오늘 내 기분은 레드야 라든지 나도 네 본체 안에 빛나는 램이 되고 싶어 라든지 그런 식의 되게 빠져든 댓글들이 많았어서 세계관 광고로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댓글에서 되게 유의미한 값을 봤다라고 판단하는 광고 중 하나예요. 세계관으로 또 되게 저희가 많은 유의미한 소통을 겪었던 게 빙그레우스 관련한 건데 빙그레우스 같은 경우에는 클레브랑 사실 좀 저는 비슷한 결이라고 사실 판단해요. 기획적으로는. 클레브도 없는 세상이고요. 사실 발광 없던 세상을 브랜드가 원하는 세상 안에서 아예 창조한 거고 빙그레우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없는 세상이잖아요. 중세 로판 향을 지향하고 있는데 아예 그 빙그레 과자 제품들, 빙그레 그 식품 제품들이 왕이고 신이고 백성인 그런 가상의 세계관을 만들어서 몰입시키는 작전을 세웠던 캠페인이고 그건 역시 달리는 댓글들이 굉장히 그 세계관에 몰입해 계세요. 빙그레우스님께는 꼭 존칭을 쓰시고 빙그레우스님을 공격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비난조의 댓글을 쓰시고 진짜 약간 아침 드라마에서 나쁜 놈 있으면 이제 아주머니들이 지나가다가 약간 너 이 새끼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러신다고 하잖아요. 그런 몰입감을 주는 캠페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을 짠다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해요. 브랜드가 원하는 세상에 소비자가 몰입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게 댓글이라는 방법으로 증거물로서 계속 차곡차곡 쌓인다는 것. 그게 되게 그래서 세계관이 되게 좋은 방법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빙그레 메이커를 위하여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그 이스터 에그를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 이스터 에그 하나하나가 모두 댓글로 치환될 거라는 그런 목적에서 했었고 빙그레 메이커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빙그레 국민들이 사시는 성을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그 성을 그냥 디자인하면 안 된다라는 판단하에 영상 보시면 성 하나하나 인테리어부터 익스테리어까지 다 빙그레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걸 누가 분석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세계관에 빠져들고 유의미한 댓글의 자산으로 남기게 하는 그런 방식들 중 또 하나인 것 같아요. 빙그레우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세 로판, 로맨스 판타지 코드를 그 토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을 하거나 제작을 할 때 그 업계라고 할까요? 그 로판계에서 유행하는 코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차용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페이지 그 로판 계열에서 흔히 달리는 댓글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식이 있고 밈이 있는데 그것들을 유도하기 좋은 코드들을 곳곳에 숨겨 놓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또 기가 막히게 그걸 또 찾아내고 그것들을 나 발견했어. 나 이거 알지? 너도 이거 알지? 내가 먼저 달았다? 하면서 놀기 시작하고 거기에 이제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은근슬쩍 잘 녹여져 있으면 이제 유의미한 댓글로 만들어지고 또 그거를 다른 소비자들이 또 컨텐츠 보면서 넘겨보다가 또 보게 되고 이게 2차, 3차적으로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더 많은 바이럴과 더 많은 이야기들이 인터넷상에서 만들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작업을 할 때 사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대로 하면 그 댓글을 달게 하려면 그 분야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 둘의 힘으로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브랜드를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저희가 같이 일하는 친구들, 스튜디오 조세 멤버들 중에 그들이 몰입하는 거에 그 일을 배치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로맨스 판타지에 정말 조예가 깊은 친구들이 초기부터 같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같이 운영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댓글이 많이 들리는지에 대해서 스터디가 필요가 없는 거죠.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 웹툰에서 너무 많이 보면서 내가 이럴 때 댓글을 달았지라는 그런 스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브랜드 가치를 붙여서 유의미한 댓글이 달리도록 작업을 하는 거고, 클레브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T1을 되게 좋아하고 게이머들이 되게 좋아하던 친구들이 많이 투입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스타 게이머들에게 사람이 댓글을 다는지에 대한 분석이 먼저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잘 됐던 캠페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스튜디오조 멤버 한 명 한 명이 무엇을 좋아하면서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 가치를 이 광고계에서도 지켜주려고 그래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힘들게 할 때도 있어서 미안하지만 너무 그래도 집에 가서 그런 것들을 즐길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되게 열심히 복돋고 있고, 저희 역시 일 말고도 따로 좋아하는 걸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다 일과 연관된 것들인 것 같아요. 일단 만드는 사람이 그 코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예를 들어 같은 커뮤니티 안에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게시글 톤의 매너도 그렇고 거기 게시글에 올리는 말투부터 해가지고 이거 나랑 같은 커뮤니티를 뛰는 사람이 만들었구나, 나랑 같은 취향을 공유한 사람이 만들었구나라는 거를 시청자가 느끼지 않으면 또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되지 않는 그 크리에이터가 만든 거는 딱 티가 어느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예. 이거를 몇 주 얄팍하게 공부해서 만든 것과 내가 몇 년간 그 커뮤니티나 그 계통에서 활동을 하다가 만든 컨텐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스튜디오조 신규 채용을 할 때 면접 자리나 포트폴리오 상에서 항상 여쭤보는 게 덕질하는 게 무엇인지,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 봤는지, 파고 들어가서 뭘 만들어 본 적이 있는지, 그것은 어떤 결과를 어떤 반응을 이끌어냈는지를 항상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약간 세계관 얘기를 지금까지 했다면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세계관은 약간 사실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사실 더 댓글이 용이하고 유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공감인 것 같아요. 그걸 저희가 이번에 느꼈던 게 미원 캠페인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었는데, 미원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초에 세계관으로 저희 회사가 많이 흥행을 했었지만 애초에 세계관이라는 키워드를 배제하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이미 너무 깊게 자리 잡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키워드를 뽑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모두가 공감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했었고, 모든 팀원이 그걸 찾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때 그 말을 한 친구 얼굴이 되게 빛났었는데 지금도 생각나네요. 저희 회사의 한 친구가 첫 회의 때 저희에게 미원은 평생 조연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저희한테 했어요. 들었을 때 되게 쾅 찌었어요. 그 친구가 저희한테 했던 말은, 미역국에 미원을 넣는데 누구도 미역국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소고기를 넣으면 소고기 미역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치찌개에 미원을 넣으면 아무도 미원 김치찌개라고는 안 하는데 김치찌개에 참치 조금 넣으면 참치 김치찌개라고 해요. 라는 말을 하는데 아, 이거에 공감 안 할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면 됐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풀 건 미원을 진하게 아는 사람, 예를 들면 3, 40대 요리를 많이 이미 해보신 분들 외에 20대, 10대가 반응할 것까지만 여기에 덧붙이면 이거는 모든 세대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캠페인이 되겠다라고 하고 덤볐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연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요리에 관심 없던 그리고 미원이라는 브랜드에 깊이 있게 관여를 안 했던 어린 친구들도 반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나온 게 서브남주라는 개념이에요. 그 조연이라는 키워드에서 좀 더 좁혀진 건데 사실 요즘 이제 트렌드 중에 메인 남주 말고 서브 남주를 미는 밈이 있어요. 서브병. 서브병. 나는 왜 서브병만 걸리지? 이렇게 말하는 서브병 밈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토대로 되게 서브 남주가 너무너무 멋지고 서브 남주한테 공감이 훨씬 되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자라고 나왔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만들 때는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이었다기보다는 수집 작업이었어요. 그 서브 남주가 에게 공감을 느끼는 모든 드라마 씬을 모으자. 라고 해서 모든 직원 거기 참여했던 직원들이 서브 남주에게 슬픔을 공감대를 느꼈던 그런 필름들을 엄청나게 주워 모았고 막 그런 로맨스 드라마 보지 않던 분들도 되게 괴로워하시면서 엄청 열심히 모았고 그것들 중에 가장 클리셰적인 장면들 를 뽑아서 그거를 미원화 시키는 걸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되게 크리에이티브라기보단 치환 작업이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미 클리셰적인 드라마의 미원 하나가 변화의 키워드가 되는데 거기서 더 바꿨을 때는 우리가 애써 되게 잡은 공감대라는 키워드가 깨질 거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이건 무조건 공감으로 가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래서 클리셰적으로만 무조건 접근을 해서 완성을 했고 이게 정말 대박이 났죠. 이게 되게 유의미했던 이유가 저희가 되게 감동받았던 게 맘카페에 그렇게 자연 바이럴이 많이 됐어요. 정말 대행사로서 부끄럽지만 그런 공작을 하나도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 그냥 이건 되게 영상 잘 만들어서 어떻게든 잘해봐야지라는 마음밖에 없었었는데 맘카페 바이럴이 되면서 동시에 10대 유머 페이지에 같이 바이럴이 됐다는 점 이게 되게 유의미했고 그래서 댓글 리스트들도 정말 온갖 세대의 댓글들이 어우러지는 한 장이었어요. 지금 2,600개 달렸어요. 오늘까지.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건 미원한테 편지를 되게 길게 쓰신 분이 있었어요. 진짜 뭐였냐면 너의 삶이 내 삶 같다. 평생 조연으로 산 삶이 내 삶 같은데 너가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나도 내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기쁘다. 그런 갑자기 약간 그때 되게 좀 저희 보면서 얘기해도 되죠. 댓글 읽기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미원이 참 그런 댓글이 많았어서 감동을 많이 받았던. 우선은 광고 프로세스 많이 아는 댓글은 광고 기획자 당장 나와라. 콘티라는 단어를 어떻게 아시지? 막 이런 콘티, 김지석 연기, 노래, 스토리텔링 전부 다 역대급이다. 라는 댓글. 저는 웃기고 제품에 대해 정확히 알겠고 미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지워주고 그 와중에 다들 연기 잘하고 진짜 개쩌는 광고네. 이건 진짜 광고를 아시는 분이거든요. 실무진이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런 댓글이 달릴 수 있어요. 광고인이 달면. 다만 좋아요를 정말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댓글 좋아요 몇 개예요? 676개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사람들이 정말 광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고. 그리고 이 댓글도 광고 댓글. 공유가 인간 카누라면 김지석은 인간 미원. 이런 게 이제 영업 댓글이에요. 계속 이렇게 김지석님과 같이 가라라는 영업 댓글인 거고. 디테일 같은 것들 지적해 주시는 분들 뭐 김지석 노래 시킨 거 누구냐고 애절해서 더 마음에 들어 머리핀 꼽는 것도 연출 대박이다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머리핀 꼽는 연출을 사람들이 시청자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재를 하나 탁 던져 놓으니까 그리고 되게 중요한 위치에 던져 놓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나 이거 발견했어, 나 이거 너무 보기 좋아, 기분 좋아, 재밌어 라고 이제 달고 싶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거 이제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접근한 거고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 밀봉집게라든지 고무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이 조미료를 좀매 놓으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댓글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되게 집착하는 게 디테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실 저희 회사가 굳이 프로덕션과 포스트 프로덕션 같이 내부에서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 기획을 판매할 때는 기획 방향을 짤 때는 그렇게 하나하나까지 디테일을 잡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 디테일을 잡아주는 건 결국 감독님과 그리고 편집자분들 그 1초, 2초 순간 그 감정이나 그런 것들 구현하는데 되게 애쓰시는 분들이 해주시는 건데 그런 분들과 촬영장에서 처음 만나고 편집 미팅 때 처음 만나는 게 아니라 기획 방향에 대해서 계속 소통하면서 얘기를 나누면 또 제작단에서 계속 아이디어가 스멀스멀 올라오거든요. 저 그걸 되게 노력하고 있고요. 공감대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프로젝트가 최근에 온에어한 삼양라면 오리지널 캠페인인데요. 삼양라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초의 라면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 사실 미원이랑 같은 결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어요. 미원은 최초의 조미료 라면, 삼양라면 최초의 라면인데 저희가 되게 유의미하다고 판단했던 건 60년 동안 이번 올해 60주년이에요. 삼양식품이 60년 동안 삼양라면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판매가 됐다. 그리고 뭔가 사실 삼양식품 내에서 되게 그 바이럴이 잘 되고 있는 불닭볶음면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불닭볶음면 같은 브랜드가는 사실 되게 튀기 쉽잖아요. 근데 삼양라면은 사실 최초의 라면이라서 되게 기본 중에 기본 맛의 라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60년을 산다는 게 어떤 걸까에 되게 집중을 했었어요. 삼양라면이 무조건 맛있어 라고 말을 하기에는 라면은 사실 기호식품이라 싫은 사람은 계속 싫고 좋은 사람은 계속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것보다는 60년을 되게 이 평범한 맛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확장하면 나라는 사람이 1살 때부터 환갑이 되는 날까지 계속 평범했다면 내 기분은 어땠을까? 약간 뭐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론을 낸 게 평범하게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고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사실 저희도 가끔 되게 유명해지고 싶고 이런 자리에 있으면 되게 좋긴 하지만 가끔 그냥 조용히 사는 게 행복한 거로구만 약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자극도 주지 않고 대신 누군가 필요할 때 되게 편안하게 다가가 있는 그런 평범함으로 60년을 산다는 건 굉장히 위대한 것이다. 나야말로 세상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까? 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평범하게 위대하게 라는 캠페인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직 댓글이 안 달렸어. 달린 척 해야지. 이미 댓글도 많이 달렸다고요? 달렸어요. 달릴 거예요. 너무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삼양식품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세계관적인 관점이랑 공감대 관점을 같이 저희가 결합한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주인공들은 다 동물이지만 사는 세상은 다 지금 현대사회로 구성을 했어요. 빙그레우스 같은 경우는 로맨스 판타지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2021년 서울로 세팅을 해서 공감대 측면에서 좀 더 세팅이 되게 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 동물들도 그 새로운 세상의 물품을 쓰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쓰고 인스타그램을 하고 서로 댓글 얘기도 하고 인스타그램 계정 얘기도 하는 그런 세상으로 세팅을 했고요. 더불어서 감독님이 디테일을 굉장히 신경 쓰셨는데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현실 세계에서 내가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세계관적 시선에서 되게 접근해서 색다르게 보여주는 그런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스튜디오 조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음, 저희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는 지금도 되게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회사를 나오는 타이밍이 딱 기가 막히게 이제 인터넷에서 컨텐츠형 광고들이 이제 막 뜨기 시작하는 시기였고, 저희가 그것들을 만들 수 있는 의지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합이 잘 맞았던 건데, 또 이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뭐 MZ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저희도 이제 M 세대 끝자락에 걸려 있는 사람인데, 그 Z 세대를 Z 세대도 아니고 Z 세대를 이해할 수 없어요. 네. 그들이 물론 그러니까 세대로 MZ로 구분하지 않고 어쨌든 뭐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어떤 정도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어떤 댓글이 달리게 할지 유도를 할 수는 있는데, 막 Z세대가 이걸 보고 어떤 댓글을 달까를 예측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지금의 저희 M세대가 갖고 있는 M세대의 위치 그러니까 밀어내고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생기게 되면은 저희도 이제 그 다음 세대는 더 알 수가 없겠죠. 네. 그때는 이제 그들을 반응하게 하는 댓글은, 그들이 댓글을 달게 반응을 유도하는 컨텐츠는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하게 될 것 같고, 그 작업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선 저희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철이 안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MZ 분들이 철이 없다기보단 저희가 이제 마땅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약간의 겁이나 겁을 먹게 되잖아요. 사실 굳이 우리가 어릴 때는 막 무슨 막 일 저지르고 후회하더라도 일을 저질렀다면,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걸 피해갈 줄도 알고 부드럽게 다가갈 줄도 알게 되는 나이가 되는데, 계속 그러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1번이고, 2번은 같이 일하는 멤버분들의 말을 계속 귀를 기울여야겠다. 그러니까 사실 핵심이에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20대 중후반, 그리고 많아야 30대 초반인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는 그들이 트렌드를 저희보다 잘 아는 편이라고 인정하는 시기가 왔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용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막 줄임말도 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새겨듣고, 그분들이 요즘 뭐 하고 노는지 되게 자주 물어보거든요. 뭐 하고 노는지 자주 물어보고, 그러면서 계속 어린 척하고 살아야 돈을 벌겠구나, 먹고 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뭐 인터넷 뭐 연초에나 혹은 연말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트렌드 리포트. 이래서 막 신조어, 맞아요. 올해 유행한 신조어는 무엇인가.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공부를 해야 할 나이가 되었고, 모르는 게 이제 태반인 거죠. 근데 이제 단순히 이거를 배워서 저희가 만드는 콘텐츠에 넣었다가는 들키기 딱 좋거든요. 그 용례와 이것들을 얼마나, 그러니까 단순하게 쓰는 거를 넘어서 얼마나 잘 비틀고 얼마나 이 맥락을 타면서 쓰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노는 인터넷상 커뮤니티에 뛰어 들어가서 이 어색함과 이해할 수 없음을 견뎌내면서 그 게시글과 댓글들을 다 소화를 해야 하고, 그리고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써보고 무시당하고 하면서 체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 내부 마음 속에서도 이거는 내가 분명히 이해하게 된 코드다라고 한 것들만 컨텐츠에 녹이는 작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을 하신 거죠? 마무리가 안 되네. 네, 이제 너무 내용 다 네. 잡고 네. 마지막 인사하고. 네.
마지막 인사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하고 싶으신 대로 하고 싶으신 대로. 그 앞으로도 계속 소비자가 유의미한 자산을 온라인상으로 남기게 하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저희가 만드는 많은 컨텐츠 안에서 소비자분들이 항상 재밌게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일심동체인가요? 네 일심동체. 그렇다고 합니다. 네. 끝. 열심히 할게요. 안녕. 안녕.